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정보이고 두 번째는 공부예요. 여러분들이 요 전정 캐스트에서 스팟 1회 22번을 공개했더니 워낙 좋아하고 반응이 뜨거웠어요. 그래서 그와 유사한 문항을 50개를 만들어 달라라는 댓글이 있었고 실장님이 접수하시던데 그것은 우리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그와 유사한 문항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선생님이 캐스트 오프닝하고 재밌는 정보를 하나 알려드리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사라지면 그 강의가 또 다른 문항 하나 드릴게요. 근데 추가로 드리는 이 문항은 최근에 만든 게 아니라 한 2, 3년 전에 만들었던 것 같아요. 2년 전인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워낙 많은 문제를 만드니까 그때 만들었던 문제인데 그게 올해 6평 22번의 이슈와 매우 유사해서 또 다른 버전으로 한번 공부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으로 2탄을 준비했으니까 선생님 빠지고 나면 그 부분 잘 공부하시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드리는 정보 하나는 오늘 천우신조 OT를 촬영했거든요. 근데 그 OT 안에 들어있던 내용을 살짝 빼서 캐스트로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재밌을지 모르겠지만 맵기 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천우신조가 조금 어려운 모의고사다라는 건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천우신조는 1번에서 30번까지 한 문항마다 영혼이 가득 담긴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이 한 회만 풀더라도 한 회차가 나의 지난 1년간의 공부를 쫙 정리해 주네. 어떻게 한 해에서 이렇게 많은 걸 얻을 수 있지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해.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모래 주머니다라는 말도 있고 간혹은 모래 포대다라는 말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는 모래 알갱이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개념을 정확히 알고 찌르고 들어가면 실제로는 모래 알갱이일 수도 있는데 선생님 해설 강의를 듣고 나면 생각보다 간단하게 풀렸어. 개념을 정확히 알면 이게 이렇게도 풀려 라는 반응들이 있기도 하지만 스스로 실전에서 그 문제를 풀려고 했을 때는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게 하는 그러한 문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 라는 걸 이미 여러분들이 평가하고 있고 천우신조의 이미지가 그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좀 많은 수험생들이 이 천우신조를 맛보고 그리고 천우신조를 통해서 우리가 주고자 하는 너무 좋은 이 문항들, 이 캐스트에서 봤죠. 얼마나 좋은 문제들을 우리가 제작하고 있는지 그런 게 천우신조에 꽉꽉 들어차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은 수험생들이 느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맵기를 단계별로 만들어서 제작을 했어요. 우리 천우신조가 파이널 천우신조 시즌 1에 3회차가 제공이 되는데 그 중에 2개는 교재로 제공이 되고 하나는 PDF 파일로 제공된다고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했잖아. 근데 PDF 파일을 공개해놨는데 아직 공개가 된 줄도 잘 모르더라고요. 공개가 돼 있어요. PDF 다운로딩해서 풀어보시는데 어쨌든 그 3개의 맵기를 미리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좀 정신이 강한 사람이고 나는 아픈 맛을 즐겨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분들이 뭐 엽떡 같은 거 먹을 때도 막 매운맛으로 올려서 먹고 이러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순한 맛도 그러니까 이해가 되네. 야, 이 좋은 모의고사를 왜 안 풀어? 선생님은 진짜 이해가 안 돼 이랬는데 너 엽떡을 왜 안 먹어? 이러면 이해가 되네요. 매운 거 못 먹으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어쨌든 우리가 3회차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1회차는 순한 맛이야. 초보 맛이라고 하나요? 순한 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즌 1, 2 동안 공부했던 모든 개념과 개념적 접근을 스무스하게, 미분 가능하게 한 번씩 싹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자, 너 이제 이런 거 다 됐어? 자, 이런 것도 체크해 봐야지 라고 준비 완료시키는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모든 개념과 개념적 접근이 한번 쫙 지나가는 모의고사야. 그런 순한 맛이 바로 1회이고, 그리고 2회는 매운맛인데 2회에는 어떤 문항들이 들어가 있냐면 1회와 2회가 교재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회에는 뭘 넣었냐면 우리가 평가 문제들을 풀다 보면 해마다 이슈가 되는 문항이 있어요. 그 전에는 본 적이 없는 이걸 이렇게 적용시켜? 예를 들면 이번 6평 22번이 그런 문항이었어. 야, 이걸 이렇게 출제해? 3차 함수를 이렇게 출제해버려? 조건이 이렇게 간단한데 이렇게 오답률이 높을 수 있어? 라는 전무후무한 문항들이 꼭 하나씩 들어있단 말이지. 4점에 있든 가끔 3점에 있든
19번 3점이 그런 역할을 할 때도 있고 22번에 있든 언제든 하나 정도는 그런 문항들을 만나는 게 바로 수능이야. 6평이고. 그래서 이 파트에서 그런 문항들로 제작이 된다면 단 개념적으로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모든 주제에 반영을 해봤어. 그걸로 이루어진 그런 문제들이 4-5개가 들어있는 게 바로 이 2회야. 그래서 2회 안에서 수능의 신유형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2회가 매운맛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모의고사를 막 10개, 20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좋은 문항들로 구성을 하는 이 3회차 안에 여러분들이 겪어봐야 되는, 겪을 수 있을 모든 것들을 다 녹이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한번 스쳐가게 하는 스무스한 모의고사, 그리고 신유형을 만난다면 이 단원, 이 개념에선 이런 게 나올 수 있어. 지금까지 이런 건 없었어.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4-5문제가 섞여 있어. 근데 다 완전 어렵기만 하냐? 아니야. 풀만한데 그런 신유형의 문항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났을 때는 기억을 더듬어서 풀 수 있는, 경험에 기대어서 풀 수 있는 문항들이 아닐 거야. 놀라운 문항들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비싼 문항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가장 시간을 많이 들인, 물리적으로 에너지를 막 집어넣은 문항들이 바로 2회에 있어요. 그게 매운맛이야. 그리고 오리지널 맛 정도? 뭐 중간 맛 정도 되는 게 3회예요. 그래서 나는 좀 준비 완료하고 차근차근 난이도를 올려서 마지막 한 포인트까지 완벽하게 공부할래 하시는 분들은 1회, 3회, 2회 맛 순서대로 푸는 걸 추천하고, 나는 센 것부터 세게 맞고 나중에 좀 편하게 공부할래.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2, 3, 1 순서로 거꾸로 가시면 돼요. 또는 그냥 선생님이 1, 2, 3이라고 주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그냥 선생님이 주는 순서대로 풀어야겠어? 라는 우리 이쁜 팀 오롯의 분들은 그냥 1, 2, 3으로 가시면 된다. 그래서 편안하게 준비 완료해서 한번 세게 깊이 있게 멋있게 두들겨 맞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3회차에서 마지막으로 오리지널로 본인의 실력을 다시 한번 테스트해보고 요렇게를 가는 것도 괜찮다 생각을 해요. 이게 회차별 난이도예요. 천우신조. 그래서 올해는 좀 재미있게 난이도 구성을 했으니까 천우신조 너무 어렵대 이렇게 하지 말고, 근데 배울 건 되게 많대, 근데 하고 싶은데 나 할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1회부터 스타트 하시면 된다. 알겠죠? 그리고 3회차가 강의 첨부 파일로 첨부가 되어 있고, 그리고 빠른 정답이 강좌 보충 자료실에 있어요. 3회차는 손글씨 해설이 없냐라고 묻는 친구들이 많아. 없어요. 선생님 강의를 들어야 돼. 강의를 듣는 것까지가 이 모의고사의 끝이야. 우리 6평 보고 나서 6평 후반부에 6평 분석하고 6평 반영 스페셜 에디션까지 풀고 그 해설까지 들어야, 그래야 6평이 끝나라고 했듯이 천우신조는 선생님 해설 강의까지 듣고, 그리고 레퍼런스에 걸려있는 첨부 파일 우리 레퍼런스 걸어주잖아. 이 문제를 잘 풀게 되려면, 또는 내가 이 문제를 못 푼 이유, 그 허점을 채우려면 레퍼런스에 요 개념을 딱 들으면 돼. 그래서 강좌의 좌표까지 찍어주니까 그 레퍼런스 파일 이용해서 그 개념으로 복습하셔도 되고, 거기에 이 문제와 유사한 기출 풀 수 있게끔 잡아주니까 그 기출 좀 풀고 훈련 받고, 그리고 이것과 유사한 우리 N제까지 찝어주니까 돌아가서 공부하시면 된다. 알겠죠?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사라지면 바로 너무 재밌는 문제 하나가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문제 풀어보시고 강의 들으시고, 풀기 싫으면 그냥 캐스트만 들으시고. 됐죠? 자,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바로 이어서 공부 시작. 자, 스팟 넘버 9 1회 22번 기억하죠? 네, 그것을 또 다른 관점으로 보기 위한 문항이에요. 자, 실수 t에 대하여 y는 로그 2의 x-t 와 y는 마이너스의 x-1의 세제곱 빼 플러스 t, 같은 t인데 실수 t에 대해서 이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를 ft라고 하겠다. 교점을 관찰해야 돼. 그러면 같다라고 놨을 때 나오는 교점이라는 건 실수로 꽉 차 있는 좌표에서 나오는 점이니까, 같다라고 했을 때 나오는 실근,
그 x값이 교점의 x좌표겠지. 그러면 등식으로 갖다 놨을 때, 등호 좌우에 갖다 놨을 때 장점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함수를 재조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트에서 3차 함수, 2차 함수 만나면 2차를 좀 넘기고 3차와 1차의 관계를 본다거나 3차와 상수의 관계를 봤잖아. 여기도 마찬가지 둘 다 같이 움직이면 헷갈리니까 문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러한 어떤 조건이 있고 기억에 t의 마이너스 1과 t의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둘이 만나는 점, t에 1이 들어갔을 때 둘이 만나는 점. 그러니까 결국은 t 값을 넣고 두 함수를 그릴 거니까. 그렇다면 두 함수를 등호 좌우에 놓고 t를 한쪽으로 몰아주고 하나는 고정시켜 놓고 나머지 하나를 움직일 수도 있겠네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 t를 결정해주면 그 t만큼 두 함수를 움직여서 교점을 관찰할 테니까. 그렇다면 로그 2의 x-t와 마이너스의 x-1의 세제곱 플러스 t인데 이 t를 어느 쪽으로 당연히 몰아야 되겠어? 어느 쪽? 왼쪽. 로그 쪽. 그럼 몰아야 되겠죠. 왜냐면 로그의 진수 자리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지? 예, 이 삼차함수에 3차 함수 쪽으로 몰려면 일이 커요, 이게. 이게 꺼내야 되잖아, t를. 그지? 예, 그러면 왼쪽으로 몬다. 로그 2의 x-t 그리고 마이너스 t는 마이너스의 x-1의 세제곱. 됐죠? 네. 그러면 얘를 고정으로 그릴까요?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저렇게 기니디 저거. 이게 명제를 갖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해서 이게 킬러로 지목된 이유가 바로 요것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2년 전에 만든 문제예요. 그래서 저거 그대로 한번 유지해서 만들고 약간의 반항심이랄까? 저기 무슨 죄야? 저건 너무 좋은 정말 객관식으로 기니디를 내면 찍기가 너무 쉬우니까 주관식으로 기니디를 내는데 주관식으로 기니디를 낼 수 있는 너무 압도적인 진짜 획기적인 방법이잖아요. 난 이거 보고서 와 역시 평가원은 천재야. 2년 전 6평 문제 이거 보면서 감탄했었거든요. 근데 그해 9월에 요거 킬러 문항으로 지목당했는데 지목한 이유 자체가 여기 있더라고요. 명제를 이용해서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가할 필요가 없다. 얘는 아니더라고. 밑에 있는 기니디는 그랬던. 누가 잡은 거야 도대체 킬러 문항의 기준을 이렇게 했던 게 2년 전 9월 막 전후에서 그때인 것 같아요. 킬러 문항 내지마 막 이럴 때. 여튼 난 이 방법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그 2년 전 저 문제를 봤을 때 그 정점에 대한 출제 포인트 그 정도는 뭐 2년 전 그러니까 올해 6평 22분에 이슈가 됐지만 이게 에센스의 기출에도 많고 그리고 우리 엔제 안에도 많고 올해는 또 올해 어떤 신유형의 문항이 나올 거냐를 지금 한참 예측하고 노력하는 시기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스팟에서 가끔 보거나 울트라에서 보거나 하면 꼭 체크해 놓으세요. 네.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를 고정시키면 되잖아. 얘를 그려. X축에 좀 크게 그릴까? 1, 2, 지금 우변에 있는 이 고정시켜놔야 되는 저 3차 함수가 1,0을 지나는 그리고 0,1을 지나죠. 3차 함수가 이렇게 와서 미분계수 제로에서 이렇게 가서 흘러내려가는 이러한 3차 함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움직여 다닐 거예요. 로그 2의 x를 먼저 잡아볼게. 로그 2의 x는 y는 로그 2의 x라는 함수는 밑이 2인 로그 함수인데 정점이 있어. 뭘 지나? 1,0. 그래서 로그 2의 x는 이 정점을 지나가. 그리고 2,1을 지나가. 이게 로그 2의 x예요. 이 정점이라는 건 만약 이 함수가 평행이동을 해서 어딘가로 간다면
원래 정점이었던 놈은 따라가는 거지. 그리고 평행 이동된 그 함수 또는 선대칭, 점대칭 이동된 그 함수는 원래 있던 정점을 어디로 옮겨놨는지 파악해서 그 점은 이 로그 함수를 지나가 라는 걸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그걸 사용해서 풀 수 없는 방정식도 푼다는 거지. 그게 우리가 제작한 기억이었어. 자, 볼게요. 이렇게 로그 2의 x가 있을 때 기억 보시면, 자, 일단 f1부터 한번 찾아봐 라는 거죠. f의 마이너스 1부터. 그러면 f의 마이너스 1은 뭐냐면 t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갔을 때의 두 좌우,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 그게 f의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일단 t에 마이너스 1을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 로그 2의 x 마이너스 t의 마이너스 t라는 요 함수는 x축으로 t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t만큼 뭐 한다? 평행 이동한다. 워낙 평가원은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을 타고 내려갈 일이 많아. 이분들은. 왜냐면 이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 자체가 y는 x에 대한 대칭성을 갖추고 있는 자기 자신이 역함수이기도 하고, 워낙 흔히 나오는 게 기울기가 얼마? 마이너스 1인 직선. 그래서 우리가 에센스 시작할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해서 또 다른 관점으로 나오면 집합의 관점으로 나올 수도 있다. 기억해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고 하는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은 좌표 평면에서 어떤 점들을 모은 거냐라고 한다면 x 더하기 y의 값이 k로 일정한 점들의 집합. 그러니까 절편이 1이면 절편이 1인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은 가져와서 xy 좌표를 까면 둘의 합이 얼마가 나온다? 1이 나온다. 그 점들만 모아놓은 게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이다. 그래서 지수로가 함수 문제에 y는 x에 대한 대칭성도 출제가 되지만 이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어떤 점들의 집합이냐라는 관점도 그 x1, y1을 더하면 절편이 돼 라는 걸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꽤 많이 나온다고 했었어. 오케이. 자, 그런데 다시 그렇다면 t가 마이너스 1이면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을 타고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얼만큼? 받은 대로 플러스 1만큼? 오케이. 그러니까 요 1,0을 지나는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을 타고 움직일 거다 이 말이지. 평행 이동의 방향성이 x축으로 t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t만큼이니까 t가 뭐냐에 따라서 간격은 달라지겠지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타고 움직일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 위를 타고 움직일 거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로그 함수의 정점이 있는 거죠. 로그 함수의 1,0을 기준으로 움직이면 되는 거야. 됐지? 자, 그런데 t만큼 x축으로 가는 거니까 얘를 기준으로 보면 t가 얼마로 주어졌다 지금? 마이너스 1로 주어졌다. 그러면 정점을 가지고 따라가자. 얘가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얘를 따라가야 되니까 위로 1만큼. 그래서 얼마만큼? 루트 2만큼 올라가서 요 정점이 1이 움직여서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전부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을 타고 평행 이동이니까 같은 거리만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 얼마만큼? 루트 2만큼 움직인 요렇게 갔어. 그러면 이때 3차 함수 하향과의 교점의 x좌표는 얼마다? 0이다. 오케이. 그래서 얘가 0이라는 걸 알았어. 됐죠? 근데 이게 0이라는 걸 아는 그 과정 속에 사실은 뭐가 있냐면 이게 이 포인트야. 이게 기억을 출제한 이유고 그게 바로 유평 22번에 있던 주제인데 어떤 방정식을 사실은 우리가 풀어낸 거냐면 그래프를 가지고 로그가 지나가는 정점을 마이너스 1만큼 플러스 1만큼 갔더니 거기에 3차 함수가 있네? 라고 판단한 건 너무 쉬웠잖아? 사실은 이게 어떤 방정식을 푼 거냐면 저식, 요 로그와 저식의 t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어볼게요. 그럼 로그 2의 x 플러스 1의 플러스 1이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다. 요 방정식을 푼 거야. 만약에 우리에게 문제를 푸는 과정 속에 이 방정식을 풀어 이렇게 물어봤다면 이렇게 물었다. 그럼 기본 자세는 x가 진수에도 있고 미체도 있으니까 로그 방정식과 다항 방정식이 통합된 방정식이라 기본적으로는 풀 수가 없어. 근데 딱 단 하나 6평 22번처럼 혹시 얘가 가지고 있는 정점이 얼마인지 체크해보자. 그거는 우리가 로그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기본 개형의 성질이거든. 그러니까 원래 로그 2의 x는 원래 정점이 뭐야? 1,0이야. 근데 이 정점이 어디로 갔나 봤더니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1만큼 빼기 1 더하기 1 하면 0,1로 가. 자, 이게 정점이잖아. 이걸 오른쪽에 넣어보는 거야. x자리에 0을 넣어봐. 그랬더니 얼마가 나와? 1이 나와. 이 로그 함수가 이동하면서 정점이 0,1로 갔는데
이 함수도 0, 뭘 지난다? 1을 지나? 그러면 정점은 찍어볼 수 있는 점이야. 다른 점은 찍어 들어갈 수가 없는 점이야. 아무리 식이 쉬워 보여도 찍어 들어가는 점을 출제할 수는 없어. 근데 얘는 출제할 수 있다는 거야. 요 포인트가 출제된 게 유평 22번이거든. 정점으로 푼다면. 그런데 그 정점을 못 본 사람들은 뭘로 풀 수 있다? 자취의 방정식으로도 풀 수 있다. 오케이? 근데 일단 정점이 보이는 걸 줬다. 이렇게 항상. 기존에도 줬고 이번에도 준 거야. 저 문제의 기억에도 정점을 줬어. 오케이? 원래 기출문제에도. 이건 우리가 기출을 변형한 상황이지만 전혀 다르게 변형을 해서 같아 보이지 않을 수 있어. 그래프의 관계성은.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정점이야. 그래서 이런 그래프 다 치우고 우리에게 정말 빅킬러로 자, 방정식 풀어 이러잖아? 야, 풀 수 없는 방정식인데 풀어라고 해. 그러면 로그 함수가 지나는 정점을 가지고 판단해 보는 것? 그게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 거야. 방정식이 아닌. 이해돼요? 그러니까 원래 로그는 1,0을 지난다. 그런데 이 함수는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니까 x는 0이 되고 y축으로 1만큼이니까 y는 1이 됐어. 자, 이 함수는 원래 갖고 있던 정점 1,0을 0,1로 옮겨놓은 함수니까 얘는 정점 뭘 지나? 0,1을 지나. 근데 그 정점을 얘도 지나네. 정점에 x좌표를 넣어볼 수 있다는 거야. 그건 찍어 들어간 게 아니라 이 곡선의 성질을 이용한 거야. 납득? 오케이? 자, 이거를 계속 여기저기서 떠든 다음에 울급파에서 8회차에 마지막 주차에 정점으로 푸는 방법, 자취의 방정식으로 푸는 방법이라고 해서 이거를 토탈 탈탈 털어놨어. 그리고 현장에서 듣든 책을 지금 계속 받고 있잖아요. 요렇게 조금 여기저기서 들은 것들을 통합시켜서 어떤 상황에서 정점을 쓰는지, 어떤 상황에서 자취의 방정식으로 푸는지 유평 22번이 굉장히 이슈가 많았으니까 그걸 탈탈 털어 정리를 해줄 거예요. 울급파의 8단원에서. 오케이? 그래서 그 마지막 단원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이것저것 하다 보면 그거 설명하기 전에 이미 여러분들은 알 거야, 이제. 꽤 알겠죠? 네, 정점이니까.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얘가 0이다 뿐만이 아니라 F1은 F1 지금 만약에 방정식으로 보자면 그래프로 보자면 이 곡선의 정점을 가지고 t가 1이면 이 기울기를 타고 가는 거잖아. 오른쪽으로 1, 밑으로 1 해서 이렇게 간 거란 말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정점이 어디로 가는 거야?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정점이 1이 옮겨와. 그러니까 뭐가 정점이야? 지금 이 함수는 굳이 방정식으로 보자면 로그 2의 x-1의 마이너스 1이란 말이지. 얘랑 마이너스의 x-1의 세제곱. 야, 이 방정식을 풀어. 이렇게 줬다면 그럼 왼쪽 함수를 먼저 보는 거야. 얘가 원래 뭐를? 원래는 1,0을. 근데 x축으로 1만큼. 그럼 2, 마이너스 1을. 얘는 어떤 정점을 가지고 있다? 2, 마이너스 1. 그게 원래 로그 함수의 정점인 거야. 근데 혹시 2를 넣었어. 그랬더니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1이 나와. 아, 교점이네. 이게 방정식의 근이네. 이건 식 속에서 알아봐야 되는 거지. 이해되나요? 이건 기존의 기출에서 여러 번 줬기 때문에 유평 22번을 다시 한번 이번 주에 풀어볼 필요가 있어. 딱 중간에 풀다 보면 이 식을 딱 줘. 늘 주던 식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정점을 놓쳤으면 기존의 개념과 기출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거지. 기출에 대한 해석이나 분석이 덜 돼 있는 상태라는 거지. 오케이? 근데 만약에 여기가 정점이 안 보여.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차선책으로 자체 방정식으로 가게끔 문제 잘 읽어보면 실수 K라는 표현으로 K가 모든 실수가 될 수 있는 변수로 주어짐으로써 내가 쓸 수 있는 상황이 그래프와 그래프에 이동된 자취밖에는 없어. 그래서 근데 이번 주는 지금 자취가 아니라 정점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정점이 보이는 식을 줬기 때문에 정점을 놓친 사람들은 유평 22번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정점 보여요. 오케이? 네. 자, 그렇고 그래서 기억은 됐죠? 그러면 하나는 뭐였지? 0이고 F1은 뭐냐면 얼마? 2. 교점이 여기 있으니까 교점의 X좌표. 여기는 그냥 우리는 그래프를 그렸으니까 그래프를 가지고 이렇게 가면 되죠. 이렇게 똑같은 거리만큼 네. 같은 방향으로 이동. 이래서 교점이 2, 마이너스 1이다. 정점 따라가 보니까 보이는 x값들이 ft였어.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 보시면 그 외의 값들을 네가 구할 수는 없어. 라는 거야. 지금 t가 2분의 1이 들어오잖아. 그럼 이제 얼마만큼만 이동하는 거냐면 x축으로 2분의 1만큼. 그러니까 요 정점, 요 파랑이 2분의 1만큼만 이동하는 거야. 그럼 이게 x좌표가 지금 2분의 3이란 말이지.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옮겨가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 점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f의 2분의 1이라고 하는 건 자, 요렇게 옮겨간 여기서 한번 비교를 해봐. 기억하고 니은의 비교야. 자, 이 파랑 함수가 지금 이제 니은에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f의 2분의 1이야. 됐죠? 그러면 t가 2분의 1만큼
밑으로 2분의 1만큼 역시 움직임은 요 노랑 라인 타고 갔잖아. 그러면 이 로그 함수가 요 점을 지나가는 이렇게 간 거야. 뭐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 2,0을 지나는지 그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점이 1이 같다고. 요 점을 찍었어. 그러면 실제 지금 니은에서 로그 2의 x t가 2분의 1이니까 x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요것만 받았으면 잘 봐봐. 얘만 보면 요거는 정점이 뭐로 간 거야?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로 간 거잖아. 얘가 지나가는 건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근데 여기서 요 교점 위로 올라가 있다고. 이 3차 함수가 3차 함수가 지금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어. 그럼 3차 함수와의 교점은 얘의 정점을 지나지 않는 게 여기에 하듯이 그대로 한번 해보면 이 방정식은 풀 수가 없다는 거야. 이건 풀 수가 없어. 왜냐면 얘는 정점이 이거 로그 방정식이야, 밑이 있는 다항 방정식이야, 모르겠어. 그렇다면 로그 함수가 가지고 있는 교과 과정의 성질에 정점이라는 게 있어. 오케이. 그렇다면 1,0이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로 갔어. 얘가 정점을 갖고 있으니까 혹시 얘도 그 정점을 지나는지 넣어보는 거야. 이걸 안 봤다며. 그래 넣어봤어. 그랬더니 2분의 3을 넣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안 나오는 거지. 이거는 이제 풀 수가 없는 방정식이야.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야. 정점으로 판단한다는 건 이거야. 그러니까 요 상황을 주면,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상황을 준 적이 없어, 평가원이. 근데 이 상황을 주면 그 다음엔 다른 방식을 사용해야 돼. 근데 지금 우리 문제는 뭘 쓴 거냐면, 그러면 교점은 어디 있어? 그래프로 보면 3차가 점대칭점을 1,0 그 정점에 끼고 있고 위로 볼록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미분계수 제로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것보다는 더 위로 갔다가 내려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때 로그 함수 입장에서는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더 증가, 오른쪽 이 로그 함수가 여기서는 출제한 게 뭐냐면 증가 함수라는 거야. 함수값이 더 위로 있잖아. 그러면 오른쪽 위로 가야지만, 증가 함수니까 더 오른쪽으로 가야지만 만날 수 있다. 즉 둘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 요게 f의 2분의 1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직선 따라 곡선이 내려오는데, 로그가 내려오는데 3차가 그 따라 움직이는 노랑 직선보다 위에 있으니까 정점을 찍었을 때 정점을 기준으로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을 찍고 있는데 더 위로 가야지만 만난다. 그 말은 교점의 x좌표가 위로, 증가함수면 오른쪽이란 뜻이거든. 그래서 ft는 뭐보다 크다? f2분의 1은 2분의 3보다 크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때는 값을 안 묻지. f의 2분의 1을 물어? 지금? 안 묻는 거야. 물을 수가 없을 때 묻는 게 대소비교야. 지금 니은처럼. 커, 작아? 이렇게 묻는 거지. 그럼 우리는 그래프상에서 확인해 주는 거야. 누가 더 오른쪽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커, 작아 이렇게 물으니까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평가원이 구할 수 없는 값에 대해서는 대소비교를 묻는데 얘를 문제가 x좌표라고 정의를 해놨잖아. 그러면 2분의 3도 x좌표라는 거지. 그래서 2분의 3이라는 x좌표를 기준으로 ft는 그거보다 더 위로 가야지만 만날 수 있으니까 오른쪽이야. 더 커. 라고 판단하는 거지. 그래서 구할 수 없으면 일반적으로 대소비교로 묻게 돼 있고, 대소비교로 물었을 때 구할 수 없어. 그러면 우리를 꺼내주는 건 그래프다. 자체 방정식보다는 지금까지는 이 그래프, 명확하게 비교 가능한 그래프를 줌으로써 그래프로 판단한다. 됐습니까? 자, 이게 가장 이상적인 평가 문항이에요. 이 상황이. 그래서 기억 니은에서 지금 설명한 이 잔소리가 중요해. 오케이? 이 문제를 맞추고 못 맞추고는 크게 지장이 없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방법론을 설명한 거고, 이제 디귿은 그래서 살짝 힘을 빼놨는데, 그래서 이 함수들은 3차가 정점이 움직이는 지점들을 기준으로 3차가 대칭성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러면 ft가 t 플러스 1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지금처럼 t만큼 이동하면 1,0에서 t만큼 가니까 요 x좌표는 2분의 3이 됐던 이유가 t만큼 이동하면 1 플러스 t가 된다는 거지. 그것보다 함수가 더 위에 있으면 더 오른쪽에 ft가 튀어나온다. 그러니까 함수가 어떤 영역을 찾아라? 아래쪽에 있는 영역을. 여기서 이 점이 t만큼 가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t만큼 가. 정점은 1이 올 거라고. 그럼 로그가 이런 식으로 지나갈 텐데 요 영역 안에서는 t가 1보다 움직이는 t값, 거리 t가 1보다 커지면 그러면 정점보다 아래쪽에서 교점이 만들어지고 아래쪽이면 증가함수 입장에서는 더 왼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 그럼 ft가 t 플러스 1보다 작다라는 거야.
이해되나요? 오케이. 그래서 ft가 t 플러스 1보다 작다를 만족시키는 영역이 어디냐면 노랑 직선 기준으로 아래쪽에 뭐가 있을 때? 3차가 있을 때. t가 움직이는 값은 정점이 가는 그 거리만큼을 기준으로 t를 주는데, 오케이? 그때 t 플러스 1이라는 그 좌표보다 더 아래쪽에 있게 하는 게 이 영역. 여기랑 여기인 거죠. 그래서 이 영역으로 들어가려면 t가 일단 1보다는 크거나 같다로 넘어가야 되고, 이 영역은 t가 여기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1일 테니까 마이너스 1과 0 사이여야 되고, 그래서 t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t가 1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범위에 있으면 ft가 더 왼쪽이다라는 거예요. t 플러스 1보다. 괜찮아요? 오케이. 별표예요. 요 문제는 되게 쉬워.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쉽게 낸 거고, 기억, 니은에 설명하는 그 과정. 그러니까 22번에 자치 어쩌고 풀이도 하나 추가되긴 했지만 아마도 평가원이 원한 건 정점 줬는데, 기존에 주듯이 줬는데 이걸 수 있다고. 그러니까 다시 수능으로 돌아가면 지금 이 이슈를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정점을 줄 수도 있고, 좀 낮은 확률로 정점이 안 보이는 식을 주면서 야, 요때 쓰는 거야 자취의 방정식은 이라고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알아들었어요? 네, 오케이.